7월 11일 B사업자인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121만 원 현금으로 매출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다. 자, 이번에는 그냥 영수증 발급하다고 적혀 있죠. 현금 영수증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거래 금액의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거래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적격 증명을 안 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쓰는 과세 유형이 14건별인 거예요. 그럼 14건별이고 그래도 뭐 제품 매출한 거죠. 근데 거래처 일반 개인들은 개인들이 우리한테 물건 산다고 해서 우리가 부가세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죠. 무조건 받는데 개인들이 자기가 누군지 말 안 하고 사가지 저 누구예요 말해주고 가는 경우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처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컴퓨터 입력해 보면 7월 11일 날 이번에도 과세 거래인데 증빙 없으니까 14건별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무증빙이 매출에 2개가 보이실 텐데 14건별은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거, 20번 면건은 면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거, 면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걸 14건별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품 판 거고, 자, 이번에 121만 원이라고 쓰면 110만 원에 별도로 컴퓨터가 분리시켜 주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비워둬야 되니까 저는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고 갈게요. 글자가 위에 이렇게 따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분계는 뭐 현금 매출이니까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이라고 해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12일 자, 아프리카의 수입사에게 제품을 직수출하고 대금은 거래은행인 대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증빙서류, 뭐 수출 면장, 외국한 매입 증명원, 거래처 등록 다 생략하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직수출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리고 선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얘는 16 수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대금을 선적일인 오늘 받거나 아니면 미래에 받으면 우리는 그 금액을 선적일 기준 환율로 처리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선적일 오늘 돈을 다 당좌예금으로 돈을 받았네요. 그럼 23,000달러인데 달러당 1,000원이니까 2,300만 원이 되겠죠. 2,300만 원만큼 우리 제품을 팔고 당좌예금에 돈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7월 12일 날 이번엔 16 수출을 선택하는 거고 컴퓨터를 팔았죠. 금액은 2,300만 원. 아이고. 거래처는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자, 엔터 치면 영세율 구분에 들어갔죠. 지금도 우리 영세율 거래니까 지금 세액이 없죠. 이때는 F2번 누르면 1번에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우리 직접 수출하는 거니까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을 선택을 하고 자, 분계는 이번에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네요. 자, 그럼 혼합이고 제품 매출 2,300만 원, 차변에 보통 당좌 예금으로 2,300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7월 13일 제품을 DNA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송금받기로 하였다. 거래처 코드 107번 상호만 등록한대요. 우린 지금 이번에도 직수출이라는 글자가 있고 안 쓰셔도 문제 없어요. 네. 제가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지금 여기에 거래처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우리 일반 전표에서는 현금의 남산물산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틀려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얘네들 컴퓨터가 추론해요. 여기에 적었던 거래처를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로 이제 이 거래처가 아닌 경우들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음을 받는다든지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물건 산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 돈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는 꼭 거래처를 수정해서 써주시면 컴퓨터가 인식했다고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통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건 우리 시험에서,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금융거래처가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예 안 알려주는 문제도 있고 알려주는 문제도 있는데, 근데 실무에서는 뭐 당연히 통장별로 잔에 맞춰야 되니까 꼭 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전부 다 알려주면 같이 연습하면 쓸 건데,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이유가 시험 채점 기준이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뭐 정확하게 쓰시는 거는 문제 없어요. 거래처가. 자, 그럼 우리 직수출이니까 얘도 16수출인 거고, 우린 2만 달러인데 지금 달러당 970원이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송금받기로 했으니까 오늘 받는 거 아니죠. 그럼 외상인 거고, 제품 팔았는데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처리해 두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날짜 7월 13일 날 16 수출이고, 자, 그리고 제품을 판 거고, 자, 공급 가액은 2만 달러인데 달러당 970원이니까 194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상호만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키 누르고 DNA사 엔터 치니까 107번은 그대로네요. 그러면 이대로 엔터 쳐서 등록. 자, 직수출이니까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응 수출 포함. 분계는 전액 일반적인 상거래의 외상이니까 2번 외상하셔도 되고, 혼합이라고 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셔도 되고, 분계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다음 7월 14일 가나 소재 DNA사의 제품 250박스, 박스당 200달러를 선적 완료하여 수출하고, 대금 결제는 수입한 회사에 금수 후에 하기로 하였다. 일단 선적하고 수출, 그러면 16 수출이 될 거고, 자, 지금 돈 대금 결제는 회사 검수 후에 하기로 했다는 건 오늘까지 아직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외상인 거고, 그럼 외상일 때는 당연히 기준 환율이 있죠.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 외국환 매도율은 환전할 때에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이 금액에 환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모를 때는 이 기준 환율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달러당 950원을 가지고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7월 14일 날
16 수출이고 이번에도 제품 팔았고 뭐 수량 단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250. 그러면 원화로 단가 할 거면 한 개당 200달러인데 얘가 950원이면 한 개당 19만 원짜리네요. 수량 단가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기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얘네들 우리 문제 보시면 250박스 박스당 200달러 1달러당 950원 이렇게 하면 4,750만 원 나오죠. 그럼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금액만. 자, 그리고 DNA사 그대로니까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자, 분계는 이번에도 일반적인 상거래고 전액 오늘 안 받으니까 그냥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에 제품 매출로 둘이 붙게 되죠. 이 두 개나 분계 위아래 순서 틀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됐고 다음 7월 16일 날 비사업자인 이혜인에게 모니터를 33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음. 자,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기 위해서 입력을 했을 텐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했다고 적혀 있죠. 혹은 카드로 결제하고 적혀 있는데 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체크할 거예요. 일단 우리 증빙이나 거래 금액에서 부가세 들어가 있으면 따로 별도로 적혀 있으면 과세 거래라는 거 제일 쉽게 알겠죠. 근데 이런 거 표현마저도 없을 때 얘가 과세품인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니터는 과세품이라는 거 알겠죠. 면세 표현 본 적 없잖아. 그러면 이때 이제 매출한 거니까 17번 카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모니터도 우리의 제품이에요. 지금 문제 예제에서는 지금 얘도 제품이니까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죠. 카드로 우리가 결제 받으면 그날에 돈 안 들어오죠. 카드사 승인하여 돈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으로 쓸 건데 우리 회사 일반적인 상거래면은 외상 매출금인데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거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금액하고 나중에 우리 카드 썼다면 거꾸로 갚을 금액하고 장부에 일치하도록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써둘 거예요. 자, 그럼 자, 날짜 7월 16일 날 이번엔 17번 카드 과세 모니터를 팔았어요. 자, 얘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쓰면 33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쓰면 30만원의 별도로 분리될 거고 지금 이해인 일반 개인인가 봐요. 비사업자. 그래서 연락처를 안 줬나 봐요. 그러면 그냥 비워놓고 그러니까 카드사로 들어갔죠. 커서가 자, 엔터 치면서 계속 넘어가서 순서대로 해야 그 뒤쪽에서 뭔가 우리 작업할 때에 컴퓨터가 최대한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카드사에 커서 들어가 있을 때 F2번 누르면 지금 얘는 하나카드로 결제 받았다. 그죠? 그러면 하나카드고 자, 분계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4번 외상이라고 하시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죠. 시험 때는 건데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안 붙어요. 시험 때는 미수금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시험 때 나오는 기본 세팅 값이 있는데 자, 이걸 화면만 보시면 시험에
여기 환경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 때는 신용카드 채권은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험 때처럼 다시 설정을 맞춘다라고 하면 시험 때는 자, 4번 외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붙을 거라는 거예요. 미수금에 카드사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분기 틀렸잖아. 지금 제품 판 건데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건 프로그램의 특성인데 아이고 왜 여기서 그래 버렸지? 자, 엉뚱한 거였어요. 자, 얘를 2번 외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혼합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거래처 하나카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개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서 2번이라고 외상 눌러보세요. 2번 외상 누른 거나 분개는 똑같죠. 생김새는 위아래만 순서만 틀리지 똑같죠. 그럼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금 참고예요. 시험 때 자,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우리 94회 시험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17번 여러분들 카과나 아니면 57번 나중에 카과를 쓸 때에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로 선택하게 되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카드사 거래처가 붙고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으로 선택을 하면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에 카드사 거래처가 붙어요. 그럼 이 카드사 거래처라는 건 컴퓨터가 알아야지 거래처를 넣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우리 거래처 쓰고 나서 카드사 쓰는 거 순서대로 가야지만 컴퓨터가 이 기능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두 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세 유형을 17번 카드 과세나 57번 카과. 물론 이것만이 아니고 18번 카면 58번 카면도 똑같아요. 카드 거래에서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컴퓨터가 인지하고 되도록 기본 설정 값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 4번 카드를 왜 이걸로 잡아뒀냐면 뒤에 다른 거에서 여러분한테 연습시키려고 환경 설정을 일부 좀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는 김에 같이 다 정리해드리면 우리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 입력하는 과세 유형이 14건별 17가과 22현과 57가과 61현과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건별이랑 카드 현금 영수증 거래만 공급 대가 쓰면 분리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과거에 그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빈번했던 거기 때문에 공급가액하고 공급 대가를 분리시키기 애매한 거래가 많아요. 만원짜리 팔면 만원이지 공급가액이랑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래들이기 때문에 이 유형을 써요. 이것 또한
여러분 실무에서 만약에 난 이게 불편해하면 환경 설정에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실무에 가면 막상 전부 다 이렇게 써요. 왜냐면 직원들이 영수증 10,000원짜리 가지고 오지 9만 얼마에 얼마 분리된 거 이야기하면서 안 가지고 오거든. 그죠? 자, 어떻게든 분계만 이렇게 잘 들어와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시험 채점 기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편리하라고 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서 편리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다음 7월 17일 날 개인 소비자인 김하정에게 제품을 143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다. 자, 이번에 현금 영수증 발급하여 주다. 그럼 현금 영수증도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공급 대가 적혀 있으니까 과세 거래죠. 그래서 22번 현금 과세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김하정이고 현금으로 매출했으니까 현금으로 돈 받았네요. 그렇죠, 없나 봐요. 자, 그럼 7월 17일 날 22번 현금 과세 컴퓨터 팔았고 이번에도 143만 원 부가세 포함을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비워놓고 분계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하셨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다음 7월 18일 B사업자인 황백현에게 제품인 컴퓨터 장비를 소매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 후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이번에 그냥 영수증 발행 후 대금 현금 수령하였다. 그럼 지금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과세 거래라는 걸 표현해뒀는데 그냥 영수증이니까 우리는 적격 증빙을 발행해 준 게 없죠. 과세 거래를 하면서. 그래서 이때 14건별이고 제품 팔았고 현금으로 수령했네요. 자, 그럼 7월 18일 날 14건별 컴퓨터 장비 금액은 143만 원 하면 분리될 거고 이번에도 거래처는 생략하고 분계는 이번에 제품인 컴퓨터 장비 그리고 대금은 현금 수령. 그럼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 쓰셔도 되고 어느 거 쓰셔도 정답. 자, 다음 7월 19일 소매 사업자인 두산 상사에 부산물 130만 원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부산물은 자비익 계정, 외상채권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다. 자,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자, 이번엔 증빙이 2개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11번 매출과세라고 했죠. 그럼 11번 매출과세고 하지만 돈은 카드 결제 받았으니까 카드사에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현대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거다라고 써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품 매출이 아니고 부산물을 판 거라서 제품 매출을 자비익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부산물은 자비익 계정. 우리 제품 매출이 수익 계정이었죠. 근데 영업수익인데 영업수익으로 안 보기 위해서 그냥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인 자비익 처리하래요. 사실 그래 놓고선 외상매출금 처리하라는 건 문제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다라고 바꿔놓고서 외상매출금 한 건 좀 올바른 행동은 아닌데 일단 시킨 대로 분개만 넣을게요. 자, 여기서 카드로 했을 때 외상매출금 나오도록 설정해 둔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놓은 거예요. 이 한 문제 때문에. 책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해둔 건데 우리는 혼합을 해서 그냥 쓸게요. 네, 7월 19일 날 자, 이번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 부산물을 팔았고 금액은 130만 원이 공급 가액이고 거래처는 두산 상사 그리고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전자예요.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다음 제품 매출을 자비익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비익으로 제품 매출을 바꿔주고 다음 얘를 외상매출금 처리하라 그랬는데 이 돈은 현대카드에서 들어올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지금 우리가 수정해 줘야 되는 것들은 코드 번호가 빨간색으로 뜨죠. 그럼 얘네들만 우리가 지시한 대로 가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대로 필요한 것만 빼갈 거니까 제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한 거예요. 자, 다음 7월 20일 중동 주식회사에 상품 7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했는데 자, 금액에서 과세금인지 면세금인지 알겠나요? 금액 가지고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냥 7만 원이래. 그러면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 봐야 되는데 컴퓨터 관련 서적이래요. 책이죠. 도서는 면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상품이 면세품 상품 매출이네요. 그래서 18번 카드 면세가 되는 거예요. 18번 카드 면세. 그리고 상품 판 거고 뭐 어차피 얘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7월 20일 날 18번 카드 면세 컴퓨터 관련 서적이고 금액은 7만 원. 거래처는 중동 주식회사. 카드사는 현대카드고 자, 여러분은 2번 외상으로 눌러보세요. 2번 외상.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어있죠. 자, 그럼 여러분은 외상 매출금의 카드사를 상품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상품 매출로 그러니까 제품 매출을 상품 매출로만 바꾸시면 돼요. 직접 그냥 혼합으로 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혼합을 해서 직접 쓴 거고 이번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제품 매출을 상품 매출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은 거죠. 자, 다음 7월 23일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 88,000원을 매출하고 전자화폐로 결제하여 전자화폐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자, 이번엔 전자화폐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저자가 다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21번 전자를 선택하는데, 자, 이것도 신용카드처럼 전자화폐 결제소의 거래소에서 승인이 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제품을 인도했는데 수익 시점인데 아직 돈 안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져서 일반적인 상거래 제품 판 거니까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전자화폐 영수증 발행했다. 23일날 21번 전자 제품이고, 자, 얘 분리 안 시켜줘요. 그냥 8만원이라고 쓰면 8만원에 오른쪽 8,000원 나올 거고, 자, 거래처 지우고, 자, 신용카드사는 제라의 전자화폐 혹은 전자화폐 거래소. 분계는 혼합이라고 할게요. 자, 제품 매출 맞고 외상 매출금인데 거래처가 얘는 전자화폐고, 여기 99,604번 전자화폐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카드 번호처럼 쭉 적혀 있는 건 우리 매입 거래처. 다음 7월 25일 신청 포장에 상품을 3만원에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이번에 현금 영수증 발급하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얘는 지워버리세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면세품인데 면세품의 공급 대가라는 표현을 안 써요. 면세품에서는 얘는 조금 미스가 났고, 그럼 우리는 이번에도 상품이 컴퓨터 관련 서적이고 면세품이죠. 면세품인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이번에 23번 현금 면세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상품이고 현금 매출했다. (7월 25일날) 23번 현면 (3만원) 신청 포장. 자, 분계는 뭐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이라고 해도 되고, 제가 현금 영수증 거래 있을 때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시험에서 장난치면서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는 게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런데 분계 유형을 현금이라고 눌러서 틀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꼭 현금만 거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 거래에 계속 혼합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우리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쓰는 거 별로 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거의 대다수가 기억할 거예요. 101번이 현금이라는 거. 그러면 쓰기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냥 실수가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7월 28일 날 범어산업 주식회사의 로컬 A씨에 의한 제품을 200만 원에 납품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자, 그럼 이번엔 현금 영수증 발급하다인데 로컬 A씨에 의한이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 로컬 A씨가 내국 신용장의 약자라 그랬죠. 그래서 자, 얘는 24번 형령을 선택해 보자고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현령이고 제품을 판 거고 현금으로 수령한 거네요. 그럼 7월 28일 날 24번 현령 그리고 컴퓨터 부품 200만 원 거래처는 범어산업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그리고 분계는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지금 우리 책에 매출에 대해서 입력하는 걸 다 봤는데, 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하나만 볼게요. 잠시만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좀 갈게요. 앞에 제가 전표 건드려 가지고. 자, 지금 우리 7월 달이었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입력하실 때는 앞쪽은 월만 치고 엔터 치시면 첫날이 나올 거고 자동으로, 뒤에도 월 치시고 엔터 치시면 마지막 날이 나와요. 그래서 뭐 30일이다 31일이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입력을 쭉 했는데 우리가 입력한 거 가지고 들어온 칸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매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칸에 들어오는 것이 매출인데, 이 세로로 적혀 있는 것 보시면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을 물어본다면 이 금액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의 과세 표준을 말한다면 1억 3,780만 원. 여러분 한 개 더 썼나? 그래서 자꾸 금액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거래 건별로 증빙별로 과세 표준 이야기하면, 제가 과세 표준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라 그랬죠. 얘네들이 전부 다 과세 표준인 거예요. 10%의 과세다, 0%의 영세다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매출은 처음 나누는 기준이 과세다, 영세다 이렇게 나눠서 10% 과세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다 1번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다, 혹은 4번에 기타 적혀 있는데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적혀 있죠. 얘가 우리 14건별 했을 때 증빙 없을 때 썼던 유형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영세율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는 우리가 12번 매출 영세한 게 여기다 들어온 거고, 그리고 영세율의 기타, 부가세 신고서에서 기타라는 말은 증빙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직수출했던 걸 우리 증빙 없었죠. 그래서 16 수출한 게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론상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여기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죠. 원래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에요. 물건 판 사람이 그리고 부가세 거래 징수했다라는 증빙으로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자 여러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까지 1억 1천만 원을 줬는데, 그럼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출세액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발행 안 해주면 여러분은 줬다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매출자가 과세 거래를 했는데도 증빙을 발행해 주지 않으면 매입자가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 거래 사실을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역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매입자가 대신 매입자가 자기 마음대로 부가세 준 적도 없는데 나 지금 물건 사왔는데 안 해줬다고 막 발행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 규정에는 이제 거래 사실을 과세관청에 확인하고 발행한다는데 사실적으로는 막 발행을 해요. 왜냐면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같은 제도인데 여러분들 그 예를 들 때 서점 가면 서점에 책들이 있죠. 그 교보문고나 우리 학원 앞인 데 가면 그 서점이 책 사가지고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자리를 이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해가지고 서점들이 입점해 있는 거고, 그 책을 여러분들이 사겠다라고 해서 거기 인포로 가서 계산을 하시죠. 그 캐시라고 돼 있는 데 가서 그 계산하면 서점이 역으로 출판사한테 여러분이 산 책만 한 대 일괄 모아가지고 나 너네한테 이 책 샀어라고 해서 매입자 발행 계산서를 날려버려요. 이제 재고를 업체들이 안 안고 있는다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가 역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식들도 있다. 그럼 이 매출 세액인데 여기에 들어온 거는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이거 나오면 우리가 나쁜 짓 한 거죠. 잘 안 한 거죠. 그래서 얘 가지고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은 저와 같이 매출 봤는데 내일 매입이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난 거래는 더 많아요. 형태가.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결산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까먹을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로 계속 연결해서 갈 거예요. 지금 이 메뉴들로 계속 넘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저와 같이 하는 거는 계속 이론만 하는 건 절대 없어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게 있으면 설명드리고 실기하고 설명드리고 실기하고 계속 그 순서대로 가면서 여러분한테 이론처럼 말로만 떠드는 거는 나중에 소득세 이론 한번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소득세법 이론, 그리고 원가 회계하는 거 말고는 제가 계속 말로만 떠드는 일은 이제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